서울 근교의 양평. 잔잔한 물결이 흐르는 강가를 따라 난 오래된 마을에는 시간마저 천천히 흘러가는 듯한 고요함이 감돌았다. 그 중심에는 고풍스러운 한옥이 한 채 서 있었고 그 안에는 한 남자의 고독이 머물고 있었다. 강지훈, 33. 차가운 도심 한복판에서 수많은 거래를 주도하던 그였지만 이 집에만 오면 도무지 방향을 잃은 나침반처럼 흔들렸다. 그는 지금 마루 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손 안의 찻잔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안에는 이미 식은 국화차가 고요히 고여 있었다. 이 집은 지훈의 아버지, 강동호가 생전에 아꼈던 곳이었다. 은퇴 후 직접 손수 리모델링하며 이 집에서 여생을 조용히 보내겠다고 했던 그러나 그 소박한 꿈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끝이 났다. 뇌졸 중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심장은 멈춰 있었고 남은 것은 서류 정리와 분향소, 그리고 가득한 질문뿐이었다. 지훈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굳이 누군가에게 설명한 적이 없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다. 어릴 때는 존경의 대상이었지만 성장하면서 그는 아버지의 이기적인 선택과 침묵에 점점 분노하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몇 년째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 단절된 시간 속에서 아버지는 느닷없이 재혼했다. 그것도 자신보다 겨우 11살 많은 여자와 처음 윤경을 본 날이 생생했다. 낯선 분위기의 장례식장. 검은색 한복 치마를 입은 그녀는 조용히 헌화하고 나서 지훈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때 그의 심장은 이상하게 2번 뛰었다. 경계해야 한다는 본능과 이유 모를 끌림이 동시에 밀려들었다. 윤경 씨, 오래 계셨네요. 지훈은 낮게 말을 건넸다. 지금 한옥 마루 위, 둘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오늘따라 이 집이 참 낯설지 않게 느껴지네요. 윤경이 잔잔히 말했다. 이제 당신 집이잖아요. 지훈의 말투엔 무심한 듯한 단호함이 스며 있었지만 윤경은 그 속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람 없이 남겨진 이 집은 왠지 빈집 같아요. 지훈은 대답 대신 국화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눈길은 윤경의 손끝을 향하고 있었다. 하얗고 길쭉한 손가락, 조용히 무릎 위에 모아진 손, 이상할 만큼 그 손이 눈에 밟혔다. 지훈 씨, 혹시 아버님께 미처 하지 못한 말이 있나요? 그 말에 지훈은 무겁게 고개를 떨궜다. 어릴 적 생일마다 늘 잊어버렸던 아버지. 고등학교 졸업식 날조차 출장 중이라며 전화를 걸어온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병실에서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만 남긴 아버지. 그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윤경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찻잔을 치우려 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지훈의 손도 따라 움직였다. 찰나의 접촉. 너무나 짧고 조심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 여운은 오래도록 남았다. 지훈은 황급히 손을 거뒀다. 죄송합니다. 그게 무의식적으로 괜찮아요. 윤경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 너머에는 말 못해야 할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다. 슬픔과 혼란, 그리고 묘한 설렘. 그날 밤 지훈은 늦도록 잠들지 못했다. 윤경의 말투, 손끝, 그 짧은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는 스스로를 질책했다. 그 여자는 아버지의 아내였다. 그것만은 잊지 마. 오대? 하지만 감정은 논리로 다스려지지 않았다. 윤경의 존재는 그에게 단순한 새어머니가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그의 내면 깊숙한 곳을 자꾸만 자극하고 있었다. 달빛은 차갑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지훈은 다시 마루에 나가 앉았다. 그곳엔 그녀의 찻잔이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다. 장례 이후 몇 달이 지났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식지 않았다. 어느 날은 정육점 앞에서, 또 어느 날은 이장내 집 마당에서 사람들의 입에는 늘 한 사람의 이름이 올랐다. 그 집 새댁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좀 빠르지 않나. 강 사장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마루에 둘이 앉아 차를 마신다지 뭐야. 이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의 침묵은 언제나 말보다 시끄러웠다. 지훈은 그런 시선을 모를 리 없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시선 따위보다 윤경과 나누는 대화, 마주보는 침묵, 그리고 함께 마시는 한 잔의 차가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은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낯선 편지 뭉치를 발견했다. 오래된 책들 사이에 묻혀있던 누렇게 바랜 봉투들. 편지지의 필체는 단정했고 수신인은 하나같이 윤경 씨였다. 그는 손을 떨며 한 장을 펼쳤다. 윤경 씨, 오늘도 당신의 미소를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지훈이는 아직 당신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지훈의 눈빛이 서서히 흔들렸다. 이 감정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이었구나.
그는 편지를 덮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아버지는 단순히 외로움의 윤경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그 선택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지훈의 마음속에서 또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지훈은 윤경에게 조심스레 편지들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사람은 당신보다 훨씬 먼저 나를 사랑했고 나는 그 사랑에 기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죄가 될 줄은 몰랐어요. 지훈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게 죄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감정은 뭘까요? 윤경은 놀란 듯 눈을 피했지만 이내 다시 지훈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지훈 씨는 날 미워하지 않나요? 해야 하겠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그리로 향해요. 말끝을 흐린 지훈은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말을 내뱉고 있었다. 그러나 그건 거짓이 아니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이 집에서 정리하는 모습, 혼자 밥을 먹는 뒷모습, 가끔 멍하니 벽을 바라보는 눈빛에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마을이장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지훈아, 미안한데 말 좀 조심해라. 요즘 너랑 새어머니 얘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아. 어떤 놈은 시청에 민원 넣겠다고까지 해. 그는 핏대가 올라오는 걸 억눌렀다. 제가 뭘 했다고요? 안 했어도 문제고 했으면 더 문제다. 여긴 서울이 아니잖냐. 전화를 끊은 뒤 지훈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늦가을 바람이 낙엽을 몰아치듯 그의 가슴 속에도 거센 감정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날 밤 윤경도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죄송해요. 하지만 이 감정은 거짓이 아니에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한 당신의 마지막 소중함을 지훈이란 이름으로 다시 마주하고 있어요. 다음날 아침 윤경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몇 년 동안 이 집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다급히 말했다. 도망치지 마요. 떠나면 전 끝까지 쫓아갈지도 몰라요. 윤경은 눈을 질끈 감고 말했다. 우린 멈춰야 해요. 그래야 덜 아프니까. 지훈은 그녀의 손목을 잡고 절박하게 말했다. 전 아파도 좋아요. 그게 당신 때문이라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감정이 터져나왔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슬픈 결정. 그들은 알았다. 이 사랑은 세상 그 어떤 방식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다는 것도. 서울 외곽, 정릉의 언덕 위에 자리한 작은 원룸. 낡은 건물 벽엔 겨울이 가까워짐을 알리는 찬 이슬이 맺혀 있었고 방 안은 따뜻한 히터 소리와 함께 조용한 숨소리로 가득했다. 그곳에서 지훈과 윤경은 조심스레 함께하는 삶을 시작했다. 부끄러움도 설렘도 후회도 함께 섞인 시간들. 세상은 등졌지만 두 사람 사이엔 오히려 처음으로 진짜 대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아침은 된장찌개 괜찮죠? 윤경이 가볍게 묻자 지훈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끓이는 된장은 이상하게 엄마가 해준 맛 같아요. 그 한마디에 윤경은 잠시 멈췄다. 엄마라는 단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 지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역시 피할 수 없나 봐요. 그들의 일상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 오히려 진심이 있었다. 함께 시장을 보며 웃고 저녁엔 창밖으로 눈이 오는 걸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나누었다. 하지만 매 순간이 편안한 건 아니었다. 문득문득 마주치는 아버지의 사진,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윤경이 혼자 몰래 흘리는 눈물, 그것들은 마치 멈춰있던 과거가 살아 움직이듯 그들을 조용히 짓눌렀다. 어느 날 밤, 지훈은 윤경이 몰래 뒷문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래도록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그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말하면 멀어질까 봐요. 지금보다 더 멀어질 수 있을까요? 윤경은 그 말에 작게 웃었지만 그 미소는 곧 떨림으로 번졌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훈 씨, 나 사실 당신 어머니를 만나본 적 있어요. 아주 오래전, 당신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요. 지훈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요? 네. 그땐 그냥 봉사활동 중이었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당신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셨고 나를 보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들이 나처럼 사랑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님, 그 말은 윤경의 기억 속에 날카롭게 남아있었다. 그때는 그저 병든 사람의 말이라고 여겼지만
지금은 그녀의 모든 선택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경고였다. 지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럼 어머니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올 줄 몰랐던 거군요. 몰랐죠. 나도 몰랐고, 하지만 그 순간부터였어요. 당신 어머니가 떠난 그 해 겨울, 나는 당신을 처음 본 날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불편함은 미안함이 되었고, 미안함은 사랑이 되어버렸어요. 말을 끝낸 윤경은 눈을 감았다. 마치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인 듯 지우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윤경은 조용히 지훈을 바라보았다. 이 사랑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가 상처받았어요. 나 하나쯤 사라지면 적어도 당신은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훈은 고개를 흔들며 외쳤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그 말에 윤경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아니에요? 지훈 씨는 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면 당신은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사람이니까. 나는 그런 당신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 날 아침, 윤경은 사라졌다. 책상 위에는 편지 한 장과 함께 작은 진주 반지가 놓여 있었다. 지훈 씨에게 이 사랑이 죄라면 나는 끝까지 죄인이 될게요. 하지만 그 죄가 당신의 발목을 붙잡게 하고 싶진 않아요.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떠나요.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에요. 지훈 씨, 부디 나 없이도 따뜻한 사람으로 남아줘요. 그 편지를 읽은 지훈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눈물은 마르지 않았고 마음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